안녕하세요, 알제티입니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시간은 없고 공부할 게 정말 많을 때 시험에 나올 법한 것만 콕콕 집어서 공부할 수 있다면 정말 효율적이겠죠. 물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출제될 문제를 먼저 보면 좋겠지만 큰일 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출제자가 돼보는 건 어떨까요? 야, 너도 출제자 될 수 있어. 오늘은 출제자 시점으로 지문 분석하는 방법, 즉 중고등학교 교재 5단계 분석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제일 먼저 지문을 볼 때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겠죠. 의문제는 최소 한 문제, 많으면 두세 문제까지 나오니까 평소에 교과서 하단에 있는 단어 정리 필수겠고요. 또 지문에 나와 있는 특이한 단어들은 영영사전 의미, 동의어, 유사어, 반의어, 다의어까지 폭넓게 공부하면 좋겠죠. 하지만 아셔야 할 게 출제자가 정말 출제하고 싶은 단어가 있다는 사실요. 일단 특이하면서도 잘 안 외워지는 단어. 그러니까 요건 모르겠지 하는 단어요. 또 특이한 의미를 갖는 수거. 그러니까 아는 단어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붙여 쓰는 순간 뜻이 확 바뀌거나 애매하게 되어버리는 수거. 이런 걸 출제하고 싶어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각 문장을 구문 분석해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의미 단락 끊기, 그러니까 청킹을 하고요. 간단한 문장이야 괜찮지만 이렇게 문장 구조가 다소 복잡해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 등등 문장 성분 표시를 정확하게 해놓으세요. 또 명사절, 그러니까 대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사각 처리를 하거든요. 하나의 덩어리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형용사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로로 묶어서 꾸며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 and, or, but 이런 것들은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지, 즉 A와 B를 정확하게 표시하고요. 이렇게 구문 표시를 다 하고 나면 문법 포인트가 살짝 보이게 되죠.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문법 포인트고요. 여기가 출제에 각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직역, 그러니까 해석을 밑에 적어 놓으면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겠죠. 출제자는 대명사만 보이면, 그러니까 he, she, it, his, him, its, they, them, theirs,가 보이면 가리키는 대상 찾기, 즉 지칭 대상 추론, 이 문제가 생각나죠. 또 해석이 어렵거나 의미 파악이 어려운 곳에서는 함축 의미 추론, 즉 밑줄친 의미를 묻고 싶고요. 게다가 세세한 정보가 많은 지문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특정 정보 파악 등등으로 변형하고 싶죠.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거고요. 또 이렇게 주제문을 내가 알아볼 수 있게 나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 형광펜 색깔 있잖아요. 그런 걸로 칠해 놓으면 주제, 제목, 요지, 그리고 요약, 심지어 흐름에서 벗어난 문장 유형까지도 쉽게 대체할 수 있죠. 여기 이 지문에서는 주제문은 보통 질문에 대한 해결책이니까 초조해지지 않으려면 자신 있게 써라.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며 남들에게 자신 있게 보일 것이다. 여기 문장이겠죠. 그러면 출제자는 여기 주제문을 가지고서 단어를 살짝 바꾸거나 패러프레이징해서 주제, 제목 아니면 요약문 문제로 출제를 할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내용의 흐름을 간단하게 요약해 놓으면 좋겠죠. 이렇게요. 왜냐하면 출제자는 연, 대, 지, 즉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에서 지문을 자르거나 아니면 내용으로 잘라서 순서 재별 ABC 문제로 출제하고 싶고요. 또 주어진 문장 넣기, 즉 문장 삽입의 경우는 출제할 때 한 지문당 보통 7문장이 되어야 깔끔하게 출제할 수 있거든요. 저희 경우는 문장이 몇 개 있는지 이렇게 세어보죠. 여기 문단은 마침표가 10개니까 충분히 출제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저 같으면 연결사 in fact가 있는 여기 문장을 빼서 출제하고 싶네요. 그래서 평소에 however, 나 therefore 같은 연결사는 반드시 표시를 해놓고요. 대명사 그리고 지시사 this, these, that, those, such 등등이 가리키는 건 꼭 찾아 넣으세요. 다섯 번째 단계는 빈칸 문제 변형인데요. 출제자가 정말 빈칸 문제로 바꾸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죠.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버리면요.
1. 지문에서 꼭 필요한 부분. 2. 범상치 않은 비범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꼭 필요한 부분이란 주제어, 핵심어 등등을 빈칸으로 바꾸는 거고요. 또 비범한 부분이란 정말 특이한 표현, 예를 들어 풍자, 은유, 상징, 유추 등등으로 표현된 부분. 그러니까 정말 신박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거든요. 게다가 논리가 좀 복잡한 부분도 좀 특이할 수 있고요. 그래봤자 상관관계나 인과관계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말이죠. 저한테는 여기 두 부분이 좋아 보이네요. 이런 부분이 서술형 빈칸이 될 수 있겠죠. 자, 요약해 볼게요. 첫째, 단어를 정리하라. 출제자는 암기하기 어렵거나 의미가 특이한 단어와 수어를 노리니까요. 둘째, 구문을 표기하라. 출제자는 복잡한 구문과 문법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서 어법 문제로 변형하기를 좋아하죠. 셋째, 모든 문장을 해석해 놓고 주제문을 표시하고 지문을 간단 요약하라. 출제자는 지칭 추론, 특정 정보 파악, 함축 의미 추론, 주제와 요약 등등으로 출제할 거니까요. 넷째,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는 반드시 확인해 놓고 내용의 흐름을 간단 요약해 놓아라. 즉, 내용과 논리의 흐름도 정리해 놓으면 출제자가 순서 문제로 내기를 좋아하는 지점이 살짝 보이니까요. 다섯 번째, 핵심어와 특이한 표현은 반드시 형광펜으로 칠해 놓아라. 출제자는 지문의 핵심과 특이한 표현을 빈칸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점을 노리는 거죠. 자, 이렇게 평소 교과서나 부교재의 지문을 볼 때 출제자의 눈높이에서 지문을 바라보세요. 여긴 딱 문법 문제다. 여긴 딱 서술형이다. 여긴 딱 빈칸 문제다. 분명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연습을 하면서 습관을 들이다 보면 출제자의 눈을 가지게 될 겁니다. 야, 너도 출제자 될 수 있어. 지금까지 RJT였습니다.